제주도 바닷가 바로 앞에 붙어 있는 토지인데요. 제주도에서 한 번쯤은 갖고 싶은 땅이 있죠. 애월의 봄날 카페나 아니면 제주도 브레스 펜션 같은 곳인데요. 바닷가가 바로 앞에 있는 입지다 보니까 힐링을 하기 정말 좋은 곳들인데요. 오늘 공매로 바닷가에 딱 붙어 있는 토지가 나왔는데 과연 이 토지도 제가 그토록 원했던 그런 곳들을 만들 수 있는 곳인지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어장입니다. 제주도 해안 도로에 붙어 있는 127평의 농지가 평당 70만원에 나왔습니다. 총 금액이 9천만원으로 매우 저렴해서 클릭을 안 할 수가 없었는데요. 오늘 나온 물건은 공매 물건입니다. 경매랑 공매랑은 같으면서도 다르죠. 공매에는 대표적으로 국유재산 공매와 그리고 압류재산 공매가 있는데요. 국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이전 영상에서 한번 다뤘었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기업들의 재산을 매각하는 걸로 일반 매매와 거의 동일한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했던 우체국이나 보건소 아니면 국가가 가진 땅들이 되겠죠. 그리고 오늘 볼 물건은 압류재산인데요. 쉽게 말하면 세금을 못 내서 본인의 재산에 빨간 압류딱지를 받고 그리고 공매에 나오는 물건들이죠. 이 공매의 장점은 인터넷 쇼핑처럼 인터넷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 기일 내에 자유롭게 입찰을 할 수 있어서 모바일로도 가능하다 보니까 직장인들도 휴가를 쓰지 않고 입찰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가장 크죠. 반대로 단점 같은 경우는 경매처럼 인도 명령 신청 제도가 없어서 명도가 조금 까다롭기는 합니다. 하지만 토지다 하면 사실 인도 명령도 필요 없고 그리고 권리 분석도 단순하다 보니까 토지만큼은 공매가 경매보다는 훨씬 입찰하기가 쉬운 편인데요. 농취증도 이 공매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소유권 이전 시에 농취증을 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매각 허가 결정이 나려면 경매에서는 일주일 내에 농취증을 내야 되잖아요. 하지만 공매는 잔금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 시에 내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달에서 90일 사이에 농취증을 냈었습니다. 하지만 23년 1월 공고분부터는 이 공매도 매각 허가 결정 시 필요한 서류로 바뀌게 됐어요. 하지만 경매랑은 다르게 만약에 매각 결정 기일 전에 농취증 문제로 불허가가 난다고 하면 경매랑 다르게 보증금이 반환되니까 경매보다는 낫죠. 하지만 매각 결정 후에는 공매도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공매지를 한번 살펴보면 물건 관리 번호가 2022-10826001인데요. 현재 입찰 준비 중이고 입찰 기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한 달이 넘게 남았어요. 8월부터네요. 토지 면적이 전 416제곱이니까 평으로 따지면 126평이고요. 감정평가 금액이 9천만 원입니다. 평당가가 71만 6천 원이에요. 제주도 해안 도로에 붙어 있는 토지가 71만 원이라 그것도 2차선에 붙은 토지인데요. 그리고 바닷가 쪽에도 딱 붙어 있다 보니까 영구비를 가진 토지인데 가격적으로는 상당히 저렴해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 위치를 한번 볼게요. 제주도 가장 끝에 한적한 곳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한경면 용수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확대를 해서 보면 주변에는 신창 풍차해안도 있고요. 아래쪽에는 잠수함을 탈 수 있는 차기도 포구도 있고요. 그리고 신화 테마파크, 영어 교육도시가 있기는 하지만 거리가 생각보다 멉니다. 직선거리로 12km인데 차량으로 30분 정도 소요가 돼요. 그리고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주변에는 이렇게 펜션들이랑 카페들이 많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카이뷰를 한번 보면요. 우리 목적물은 이렇게 한경해안로 왕복차로에 딱 붙어있는 그것도 바닷가 쪽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옆에는 다른 건물도 있고 바로 뒤에는 펜션들이 있네요. 그리고 너무 바닷가 쪽도 붙지는 않았는데 앞에 있는 이 토지는 국유지입니다. 로드뷰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바닷가가 바로 앞에 펼쳐져 있고 그리고 우측으로는 풍차 해안도로도 보이네요. 제주도에 가면 항상 가지고 싶어 했던 뷰가 있어요. 애월의 봄날 카페가 있죠. 바닷가 바로 앞에 위치해서 아주 유명한 카페가 하나가 있습니다. 파도를 바로 앞에서 보면서 커피를 한잔 할 수 있는 곳이죠. 또 브레스라는 펜션도 있는데요. 항상 방문할 때마다 나도 제주도에서 만약에 땅을 사면 이런 경관을 가진 곳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곳이에요. 여기도 만약에 이렇게 바로 앞에 테라스를 딱 만들어주면 아주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곳일 것처럼 보이는데요. 항공사진 한번 보면 여기가 우리 목적물이고 바로 왼편에는 건물이 하나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펜션이 있고요. 그리고 바닷가 쪽으로는 제주도 특유의 검은색 현무암이 이렇게 잘 보이고 있네요. 아주 경치가 좋은 곳이죠. 도로도 왕복차로로 이렇게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가 9천만 원이다. 가격적으로는 매우 저렴해 보이는데요. 다시 로드뷰로 돌아와서 주변을 한번 둘러보면 바닷가가 아주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데요. 그리고 뒤쪽에는 이렇게 펜션도 같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 옆에 건물이 뭔가 이상해요. 이게 뭐죠? 확대를 해서 보면 웬 군인이 있네요. 군대 초소인가요? 군대 초소라고 하기에는 뭔가 보안이 그렇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진 않은데 여기 군인이 한 명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 자세히 보니까 용수초소라고 여기 적혀 있네요. 그래서 용수초소를 제가 네이버에 한번 쳐보니까 이렇게 해안경비단 초소더라고요. 의무경찰대에 관리를 하고 있는 해안경비단 초소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말고도 제주도 곳곳에 이런 초소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전 사진을 보면 이쪽이 우리 목적물처럼 보이는데 이 용수초소 쪽에서 족구장으로도 사용을 했었던 이력이 있어 보이네요. 그리고 위쪽에는 풍차들이 아주 잘 보입니다. 풍경이 좋죠? 겨울 사진인데. 동면은 권리 분석이 깔끔하게 안 보이는 단점이 있는데 아직 매각 기일이 많이 남아서 그런지 제3명세서가 아직 나와 있지 않는데요. 감정평가서 뒤쪽에 보면 등기부 등본 현황이 있습니다. 본 토지는 1947년부터 소유자 측에서 계속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증여가 됐네요. 이걸 요약본으로 살펴보면 등기상의 권리는 압류나 가압류, 근저당으로 다 돈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인수할 만한 권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지상권조차도 근저당 이후에 있는 거기 때문에 낙찰자가 따로 인수해야 되는 권리상의 하자가 있는 물건은 아니네요. 자, 그러면 드디어 제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일단 주변 시세를 한번 살펴볼게요. 밸류맵으로 우리 목적물 실거래가를 한번 살펴보면 여기가 우리 목적물이죠. 바로 위에 평당 50만 원에 거래가 됐던 이력이 한 번 있고요. 반대쪽에는 평당 190만 원에 거래가 됐던 이력이 있네요. 여기는 건물까지 포함이니까 제외를 하고 아래쪽은 토지가 300, 여기는 아마 주거지역일 것 같아요. 그리고 북측으로는 160만 원. 해안가 도로에 있는 시세들은 100에서 160만 원, 이쪽에는 230만 원, 180만 원 이렇게 하네요. 그럼 대략적으로 160에서 190 정도가 여기 시세인 것 같고요. 그리고 네이버에서도 한번 찾아보면 여기가 우리 목적물인데요. 근처에 비교할 만한 그런 토지는 나온 게 없습니다. 여기 보면 평당 110만 원, 또 위쪽에 도로에 붙은 게 평당 120만 원 하네요. 여기 안쪽은 120만 원, 그리고 앞 해안도로 쪽은 160만 원 정도의 시세가 이루어졌었네요. 그럼 토지를 볼 때 제가 항상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게 바로 토지 이용 계획을 열람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 클릭을 해서 지적도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 목적물은 보전 녹지 지역의 특화 경관 지구예요. 이 보전 녹지 같은 경우에는 제주시 조례를 살펴보면 단독주택이나 아니면 일종 근린생활시설로 바닥 합계가 500제곱 미만은 건축이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그렇게 선호하는 시설이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까 특화 경관지구도 있었네요. 여기도 클릭을 해서 보면 특화 경관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이라고 막 열거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독주택 중에서도 다중주택 아니면 다가구 주택은 안 되고 근린생활시설에서도 목욕장이나 세탁소는 안 되고 이러한 규정들이 있어요.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 보존녹지와 특화 경관지구를 모두 합해서 한번 보면 단독주택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단독주택만 건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일종 생활시설의 바닥 면적 500제곱 미만의 시설은 건축이 가능한데 그 중에서도 일반 목욕장이나 세탁소는 제외고요. 나머지는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만큼 제주도만이 가지는 아주 특이한 법이 있습니다. 행위 제한을 아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섬이다 보니까 물이 중요하죠. 그래서 지하수 보전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요. 또 한라산이나 이런 오름들이 많죠. 생태계를 보호해줘야 되기 때문에 생태보전지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름다운 경관을 가진 만큼 경관보전지구도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1등급일수록 행위 제한이 가장 어렵고요. 3등급, 4등급이 될수록 완화가 되는데요. 사실 1, 2등급은 이런 행위 제한에 아주 많이 제약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5년마다 정기조사를 실시해서 이 절대보전지역이라는 걸 지정을 합니다. 최근에 이 절대보전지역을 확대한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절대보전지역이 지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제주시가 진행하는 등산로나 아니면 도로, 공중화장실 이런 것들 말고는 개인이 어떠한 형질 변경이나 건축 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다시 와서 우리 지적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아래쪽에 깨알같이 적혀있는 글씨들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여기 보이나요? 절대보전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낭패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사고 5년을 기다려서 다시 정기조사를 받고 민원을 넣고 해서 이 절대보전지역 변경 요청을 하더라도 빠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거는 제 영역이 바뀐 것 같아요. 지금 상태로는 그냥 받아보면서 농사밖에 지을 수는 없겠네요. 절대보전지역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해요. 아까 위에 있던 여기는 비싸게 팔렸는데 여기는 싸게 팔렸죠. 바로 여기가 절대보전지역이기 때문에 싸게 팔렸던 것 같아요. 이유가 있었죠. 그리고 여기도 싸게 팔렸었는데 절대보전지역이 여기에도 포함이 돼 있었던 이유 같습니다. 5년, 10년 뒤에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여기에서 어떠한 형질 변경이나 개발 행위는 불가능하고 바다를 보면서 농사 정도밖에 지을 수가 없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분석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하면 우리 목적물은 제주도 해안도로에 붙어있는 영구뷰를 가지는 토지였습니다.
바로 옆에 건물도 있어서 우리도 처음에는 건축이 될까 했었죠. 하지만 여기에 절대 보전 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개발이 불가능한데요. 앞에 도로도 나와 있고 주변에는 건물도 다 있는데 현재로서 이 토지는 농사밖에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5년 뒤,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아무도 아는 사람은 없겠죠? 이 토지라는 게 참 알다가도 어렵습니다. 정말 마음에 드는 땅 찾기가 생각처럼 쉽지 않죠. 마음에 드는 땅이 돈 되는 땅이랑은 다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오늘도 공매물건 하나를 우리가 같이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